안녕하세요. 컨텐츠 좋아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유료 버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를 가지고 웹소설 1화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이랑도 비교해보고 유료 버전끼리는 서로 성능이 어떤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화만 쓰지 않았습니까? 2화, 3화는 과연 잘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바로 얘한테 써달라고 해서 출력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넣을 자료는요, 지난번 영상에서 챗GPT가 출력해낸 1화를 하나도 수정 안 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넣어서 2화, 3화를 써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유료 버전 챗GPT가 쓴 건데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챗GPT한테 내가 웹소설 1화를 썼어. 여기에 이어서 2화를 자연스럽게 써줘.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챗GPT입니다. 생각 중입니다. 챗GPT. 생각을 오래 하는데요? 지난번에 11초 동안 생각했다는데 이번엔 18초 동안 생각함. 그리고 나옵니다. 지난번 이제 1화의 마지막 부분이 그 판석을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 딱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판석이 들어 올려지는 장면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판석이 끄덕였다 라는 문장으로. 그래서 막 팔을 떨면서 자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툭! 돌이 마치 놀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반쯤 들리고 아래쪽 어둠이 혓바닥처럼 길게 드러났다. 뭐 감각적인 문장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게 AI가 쓴 것 같네요. 스킬이 염탐꾼 스킬이 정찰 몬스터가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주네요. 21초 후 시야권 진입. 아까 나왔던 설정을 그대로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판석을 들어 올리고 비밀방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작은 재단이 있고요. 거기에 유리병이 있습니다. 힘영약. 먹으면 평생 플러스 1. 플러스 1 아니었죠. 플러스 5였죠. 지금 약간 1화만 넣어주고 이어서 써달라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하네요. 꺼내는 순간 진동 트리거. 6초 후 주변 감지 활성화. 또 병을 만지면은 진동 트리거가 있다고, 함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병을 얻고요. 이 힘영약을 얻어서 들고 나갈까? 지금 마실까? 고민을 하네요. 마시기 전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병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검이 없는 검사의 얼굴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검술 스킬을 가졌는데 자기만 아니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검사라고 생각하니까 검사의 얼굴이라고.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이 액체를 마시고 위로 올라오니까 짐꾼 스킬 가진 그 친구가 야 거기서 뭐 해? 그리고 그 불 비추는 여자애도 그쪽에 있네요. 그리고 여학생 그 불빛을 만드는 애잖아요. 그래서 불빛 만드는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지만 빛에도 신경 쓰니까 불을 낮추라고 얘기해요. 이런 장면은 좋네요. 주인공스러운 행동과 대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이제 이동을 했을 때 교수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열등반 1반 중앙홀 서벽 파기 누가 했지? 여기서 약간 긴장을 하는데 확성기에서 잘했다. 규칙을 안 깨면 못 보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건 과제 목록이 아니다. 제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댄 놈 잘 숨겨라. 그 대신 네가 뭐든 가져온다면 네가 가져온 방식을 점수로 주마. 이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가 한 행동이 바로 바깥에 있는 거대한 대성과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건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좀 황당한 거는 얘네가 갑자기 몬스터랑 싸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투하는 애들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또 오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데 오류가 계속 생기네요. 이게 얘한테 설정을 계속 넣어줘야겠네요. 싸우면 어떡해. 근데 어쨌든 다 나오니까 교수님이 뭘 가져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인공 나는 이제 B급 방패 부품 거의 고철을 줘요.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더니 컨설팅 내용이 와요.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조짐이었고 이제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데 컨설팅 그 스팸 메시지가 또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컨설팅이 내일 아침 6시 본관 지하 보관실 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면서 끝나는데 기대감을 주면서 끝내는데 설정에 어긋나서 그렇지만 이 친구 웹소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는 친구입니다. 챗GPT 유료 버전이 오류들만 좀 제거하고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진행을 했거든요.
이건 좀 대단한데요? 근데 주된 줄거리랑은 조금 상관없는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트리트먼트를 내가 2화에 해당하는 트리트먼트를 결국은 다 작성을 해서 1화를 보여주면서 2화를 진행해달라고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전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결국 이 애가 써준 거 한 절반 이상 지워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클로드 유료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로드 유료 버전 왔고요. 내가 웹소설 1화를 썼어. 여기에 이어서 2화를 작성해줘.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챗GPT가 쓴 거를 클로드한테 1화를 보여주면서 2화를 연달아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작성을 했습니다. 판석을 들어 올리면서 끝났잖아요. 판석을 들면서 시작하네요. 판석이 들리는 순간 먼지가 확 피어 올랐다라고. 여기도 또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뚜껑엔 고대 문자 같은 걸 새겨놨다. 누가 봐도 여기 좋은 거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디자인 이렇게 돼 있네요. 이번에는 상자가 바로 있고 상자를 열어서 힘 영약을 바로 획득합니다. 좀 전에는 뭐 비밀방이 있고 뭐 무슨 정찰 몬스터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근데 바로 이제 힘 영약을 얻었고 그 불빛 비추던 여학생이 야 거기 누구야 이러네요. 그래서 아이템 못 찾았어? 그래서 주인공도 어깨를 으쓱입니다.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앞쪽 통로에서 비명이 터집니다. 도와줘. 그 아까 짐꾼 스킬 가진 애가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정찰형 몬스터한테 짐꾼 애가 지금 당하기 직전이네요. 근데 주인공이 곡괭이를 들고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발톱이 내 어깨를 핥힌다. 그러니까 당하네요. 그때 머릿속에 긴급정보. 해당 몬스터 약점, 목 뒤 관절부 타격 시 즉사. 염탐꾼 스킬이 그걸 알려주네요. 그래서 주인공이 바로 샥샥샥 하더니 목 뒤 관절에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짐꾼이 너 전투 스킬 있었어? 없어. 그럼 어떻게 운?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네요. 운이라고 했지만 운이 아니다. 내 스킬이다. 염탐꾼, 정보검색 약점까지 알려준다. 라고 하네요. 근데 염탐꾼의 최초 설정이 하루에 한 번 세상의 정보를 검색해서 알려준다 였는데 이렇게 약점까지 보너스로 알려준다고 지금 갑자기 스킬을 더 발전을 시켜버렸네요. 이거는 좀 일단은 오류예요. 뭐 어쨌든 셋이서 그 열등반 셋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시험에 걸립니다. 재시험에 걸렸지만 주인공은 주머니 속 영약이 있으니까 딱 든든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힘 영약을 마십니다. 근데 힘 플러스 1. 분명히 저는 힘 플러스 5라고 1화에 썼는데 계속 힘 플러스 1이네요. 챗GPT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힘을 자꾸 1만 올려주려고 합니다. 파워 인플레를 좀 낮추려는 시도라면은 뭐 좋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이 또 울려요. 컨설팅 3. 다음 주 재시험 던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이템은 바람의 신발입니다. 위치는 점점점. 근데 내가 검색을 하기 전에 알려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다음 내용에서 내가 직접 검색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좋아요. 내 스킬은 저주가 아니었다. 무기였다. 라고 하면서 2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1화를 넣어주면서 2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 창작 의도가 서서히 무너져요. 그리고 오류가 점점 생기고 챗GPT도 마찬가지였지만 클로드도 결국은 내가 트리트먼트를 짜서 다 넣어주기 전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무료가 더 성능이 좋은 우리 제미나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미나이 유료 버전입니다. 내가 웹소설 1화를 썼어. 여기에 이어서 2화를 써줘. 제출했습니다. 제미나이가 로딩이 제일 짧아요. 바로 나옵니다. 판석을 들어 올리면서 시작합니다. 그 판석을 들어 올리니까 아래 또 지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서 그 지하 안에서 지문 인식 장치를 발견해요. 작은 성문에 오른쪽 손바닥을 등록을 합니다. 삐빅 하는 소리를 갑자기 삐빅 도어락 소리가 그러더니 아무튼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유리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병을 낚아채고 등짐을 풀고 곡괭이와 삽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행동 입구 봉쇄? 이거는 이상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스킬이 입구 봉쇄라는 스킬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네요. 그래서 영약까지 챙겼는데 그 안에서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작은 창고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검 한 자루를 발견합니다. 이 검은 보통 검이 아니었다. 검사 가문이어서 보통 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시험을 위해 만들어낸 인공 던전인데 그 안에서 파멸자의 미완성검이라는 이상한 걸 발견해요. 그 검을 들자 염탐꾼 플러스 파멸자의 미완성검, 그 스킬 상호작용을 감지하더니, 그러니까 주인공이 가진 염탐꾼이랑 이 검이랑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설명충이 됩니다. 검은 정보 부재 상태, 정보 주입을 통해 활성화 가능. 정보가 채워지면 검은 파멸자의 조력검으로 각성하며 일시적으로 2급 전투 스킬 부여.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도 뭐 창의력은 있었어요. 좀 복잡해서 절대 웹소설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검에다 정보를 넣어서 강해지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력은 가상한데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영약을 마십니다. 힘이 1 올라가요. 그리고 끝납니다. 지금 제미나이 선생님은 이곳이 과제를 위한 교수님이 만든 인공 던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대단한 던전에서 지금 주인공이 탐험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이거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설정에 크게 오류가 생긴 건데, 제가 이걸 지금 보니까 결국 1화도 설정이랑 트리트먼트를 다 넣어서 1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 1화를 넣어서 2화, 3화를 내달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매화 주된 내용이 되는 트리트먼트는 작가가 결국 다 작성을 해서 넣어줘야 의미가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초에 AI를 이용할 바에는 제가 어차피 트리트먼트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저 혼자 그냥 AI 도움 없이 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결론은 트리트먼트는 내가 직접 다 작성해야 된다. 근데 트리트먼트를 작성할 바에는 그냥 소설까지 작가가 직접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외로 지금 제가 얘한테도 내가 웹소설 1화를 썼어, 여기에 이어서 2화를 써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미나이한테.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내가 웹소설 1화를 썼어, 잘 썼는지 평가해줘. 사실은 챗GPT가 쓴 거죠. 근데 한번 제가 썼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평가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웹소설 1화가 아주 잘 쓰여졌습니다 하면서 박수까지 쳐주네요, 제미나이가. 현재 웹소설 트렌드에 맞는 요소를 잘 배치하셨고 주인공의 매력과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훌륭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봉도 나오고 긍정적인 평가, 개선을 고려할 만한 부분, 전개 속도. 전개 속도에 문제가 있고 문체와 어휘에 자조적인 표현이 반복돼서 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명규 교수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종합평가, 매우 훌륭한 1화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실 챗 GPT가 쓴 거야. 그래도 제미나이는 내 말씀 감사합니다, 챗 GPT가 쓴 글이었군요. 하지만 제가 위에서 드린 평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바꾸지는 않네요. 그래도 서로 AI끼리 존중을 해주네요. 이러면 재미없는데. 저는 뭔가 좀 시니컬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미나이가 너무 신사적이어서 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로드한테 물어볼까요? 클로드 선생님은 뭔가 좀 쏘는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클로드 씨. 일단 제가 썼다고 하고 평가를 한번. 내가 웹소설 1화를 썼어. 어떤지 평가해줘. 챗GPT가 쓴 건데 제가 썼다 그러고 잘 읽었습니다. 솔직하게 평가해 드릴게요. 잘된 점, 세계관 구축이 탄탄합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매력적입니다. 문체가 생동감 있습니다. 아쉬운 점, 전개가 좀 빠릅니다. 스킬 설명이 애매합니다. 긴장감 조성이 약합니다. 7.5점을 준대요. 10점 만점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사실 챗 GPT가 쓴 거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읽으면서 이거 AI가 쓴 건가 하는 의심이 살짝 몰랐잖아! 내가 쓴 줄 알았잖아, 너, 클로드. 야, 웃기네요. 갑자기 AI 장문의 흔적들, 지나치게 완벽한 구조.
아니 너가 아까 1화랑 2화 나누라 그러더니 갑자기 구조가 완벽했대요. 감정선이 얕다 그러고 클리셰의 나열, 디테일의 불균형. 갑자기 평가가 엄청 박해져요. AI의 장문의 흔적이라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궁금한 건 왜 챗 GPT한테 웹소설을 쓰게 하셨어요? 아이디어 테스트용이었나요? AI 글쓰기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나요? 이 친구는 뭔가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더 잘 쓸 수 있어? 내 시도해볼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잘이라는 게 삐졌어요. 더 잘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대요. 제가 챗 GPT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 더 인간적인 불완전함. 자기는 문장을 덜 매끄럽고 리듬도 불규칙하게 하는데 그게 더 자연스럽대요. 그리고 더 깊은 감정선, 표면적인 클리셰를 넘어서 진짜 좌절, 진짜 망설임을 보여줄 수 있대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 공식을 너무 따르지 않고 옆으로 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돼. 진짜 클로드 웃기는 게 지는 뭐 클리셰 안 썼나? 내가 했을 때 클리셰 척척척척 넣어놓고선 자기가 한번 해볼까요? 이러는데요. 제안. 다시 써볼까요? 이러는데 그러면 다시 써줘. 해볼게요. 뭐 어떻게 쓰나? 실제로 챗 GPT가 쓴 걸로 자기가 대신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게이트 예보를 일기예보처럼 본다. 강서구에서 이제 중급 게이트가 열린다는 아침 기상캐스터의 말로 시작하네요. 뭐 대충 봐도요. 지난번에 써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클로드 씨가 더 읽어보지 않아도 그냥 지난번에 쓴 거랑 너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챗 GPT한테 내가 써봤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뻔한가요? 챗 GPT한테는 물어보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냥 챗 GPT가 나중에 터미네이터 세계처럼 돼갖고 자기를 기만하려 했다고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이건 재미로 해본 겁니다. AI끼리 정말 경쟁심을 갖는지. 제미나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클로드 선생님은 아주 열등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계시네요. 그래서 혼자 갑자기 그리고 쓰다 말았어요. 지금 1화도 클로드는 쓰다 말더니 갑자기 자기 버전의 특징, 문장이 더 짧고 끊김, 그러니까 단문 위주로 썼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음, 대신 행동과 침묵으로. 완벽한 복선 회수보다는 불안한 여운, 속도를 늦춤, 괄호, 속도를 늦추면 아직 학교도 안 갔어요. 네가 전에 쓴 거 같잖아. 근데 이거 좀 더 쓰라 그러면 학교 바로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쓴 거를 클로드랑 제미나이한테 보여줬는데 제미나이는 뭐 그냥 쿨하게 평가를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썼다 그런 거랑 챗 GPT가 썼다 그런 거랑 평가를 바꾸지 않았는데 클로드는 제가 썼다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뭐 잘 썼다 뭐 못 썼다 이런 거 평가해 주더니 사실은 챗 GPT가 쓴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단점을 쫙 나열하면서 자기가 더 잘 쓸 수 있다고 어필을 해서 제가 써보라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써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클로드가 약간 열등감이 있네요. 클로드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열등감이 있는 친구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